예, 학생 여러분, 네, 일단 이 뭔 개소리야까지 봤죠? 이게 뭔 개소리냐면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그게 어떤 개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밀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고사성어만 따로 정리하는 중입니다. 조삼모사 앞 시간에 배웠었죠. 아침 조자와 형광 표현. 고구마요? 호박고박고. 네, 1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알려줘. 알겠습니다. 15분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시간 아침조, 재는 중. 석삼. 기억나죠? 없을 막자에다가 날일자만 더한 이 글자는 없을마의 원래 뜻이었던 그 붉은색 전현울 기억나죠? 원래 뜻이었던 해가 저물다는 뜻입니다. 아침에는 3개, 저물 때는 4개라는 뜻인데 여기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해가 지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국 송나라 때는 엄청난 부자인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상의 인물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공이 사람 이름 같지만 사실은 저자가 원숭이 저자거든요. 공은 이제 대뭐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뜻인데 저공이라고 하면 뭐 원숭이 대감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실제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나 스토리에 의하면 이 저공이란 사람은 애완동물로 개나 닭은 안 키우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저공은 귀한 원숭이를 수십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잘못됐네요. 이분들 원숭이 아닙니다. 저공은 귀한 원숭이를 수십 마리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원숭이를 굉장히 이제 아끼고 좋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애완견 보면 뭐 손짓 발짓 표정 보고 대충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저공은 원숭이랑 의사소통이 거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새 뭐 물가 어떤 것 같아? 글쎄 최저지급 8,590원은 살 게 없어 라고 말한다든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때?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던데 집값은 결국 거시적으로는 우상향이야. 약간 과장을 보탰지만 원숭이는 지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저공이랑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 정도로 가능했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서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저공과 원숭이들. 그러나 저공은 원숭이 대감님은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 다 맛있는 걸 이 바나나 뒤에 배, 감 다 먹이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기억에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저공은. 네, 저공 굉장히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표정이죠. 원숭이가 너무 많아서 식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 파산하겠어. 그래서 저공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오히려 원숭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구는 하인들의 품삯이나 식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인들 이제 니들 하루에 2끼만 먹어. 우리 원숭이들 밥값이 부족해. 아이고 저건 표정 진짜 안 돼 보이죠. 이 2명 어디에 나왔는지 알겠나요? 되게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인데. 네, 여튼 그래서 저공은 오히려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원숭이들을 위해서 사람 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이 또 새끼도 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줬거든요. 이렇게 막 바나나 주고 귤 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싼 음식인 산에 가면 쓸 수 있는 이 도토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숭이들은 지름도 똑똑하고 저공이랑 말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공이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이 똑똑한 놈들인데 이 갑자기 줄인다 그러면 날 미워하거나 반발이 심하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겠어라고 하면 뭘 줄여 죽고 싶어라고 하면서 저 근육이 있는 팔로 그냥 저공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공은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마치 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주는 걸로 하자. 이거 완전 거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만 원에 뭘 사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7만 원을 부르죠. 7만 원. 그럼 그쪽에서 7만 원 안 돼. 6만 원. 6만 원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목표한 가격이 5만 원이었지만 처음에 더 세게 7만 원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어떤 이 거래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착각을 주는 거래의 기본 방식이죠. 그래서 조금 줄 것 하다가 나중에 많이 주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저공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금난으로 좀 힘들어. 이제부터 도토리로 바나나 대신에 도토리로 먹자. 대신 많이 줄게. 그래. 몇 개씩 이렇게 말하자.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NO! 라고 하면서 정말 싫어하죠. 이 장면 되게 명장면인데 2011년에 나온 영화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혹성탈출 영화의 프리퀄이죠. 미국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화내고 있죠. NO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원숭이 어떤 사람이 이제 화성으로 탐사선을 떠났는데 어떤 행성에 불시착해서 그 행성에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망쳐서 바닷가에 가보니 뭐가 있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지구였구나 라고 충격에 깨닫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프리퀄입니다. 앞쪽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숭이는 생명공학자에게 길러지는 원숭이인데, 연구용 원숭이인데, 거기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이 뭐냐면 지능을 높아지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원숭이 주인공 시저는 그 약을 먹고 지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고 원숭이들 무리를 데리고 이 동물원을 탈출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도중에 평소에 이 시저를 관리하던 사육사와 싸우게 되죠. 근데 사육사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이제 전기 충격기인데, 근데 지능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원숭이 시저가 말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고 멋있던데 한번 보시죠.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이 장면에서 진짜 극장에서 사람들이 뭐 숨을 죽였다고 하죠. 말을 하는 원숭이.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카리스마 쩔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시간 많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어때라고 하니까 NO! 라고 외치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줄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다시 저공이 예상되는구만. 그럼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 줄게. 아침에 하나 더 줄게. 저녁에 더 준단 말 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결국 같은 건데 잘도 속는군,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삼모사는 완전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걸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또는 쉽게 현혹되는 어리석은 대중을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 말만 바꿔가지고 마치 다른 것처럼 포장하는 걸, 이걸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저공의 일화에서 나왔죠. 아침에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 이게 1번이죠. 아침에 조금 줄 것처럼 하다가 사실 그 이야기 뒷부분은 조삼오삼이 되는 거죠. 네, 이 이미지는 누군지 알겠죠? 그 쿵푸 허슬 또는 이제 소림축구에 나왔던 배우 주성치입니다. 주성치와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에서 영상을 발췌했습니다. 그럼 맞아. 네, 조삼모사. 이 뭔 개소리인지 알겠죠? 이 뭔 개소리야? 간사한 기로 남을 속이거나 또는
완전 똑같은 건데 말만 바꿔서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0과 30쪽에 있는 이제 성어들 정리해 볼게요. 동문서답 좀 따라 있습니다. 동문서답, 동쪽에 대해서 물었는데 서쪽에 대해서 답한다. 엉뚱한 대답을 하다. 네, 동력동, 물을문, 동력동, 물을문, 서역서, 답할 답.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 문전성시, 문 앞에 시장이 만들어졌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문문, 앞전, 일성, 시장시. 문전성시. 세 번째 막상막하입니다. 누가 더 위라고 할 수도 없고 누가 더 아래라고 할 수도 없다. 막상막하. 서로 비슷한 실력. 없을막 기억나죠? 그 붉은 노을에 나무가 보이는 글자. 막상막하. 그 다음 배웠던 조사모사. 이 뭔 개소리야 했던 그 조사모사. 완전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게 조사모사입니다. 또는 쉽게 현혹되는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뜻인데 거의 일본 뜻으로 쓰이죠.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 네, 학생 여러분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 끝낼게요. 동문서답, 문전성시, 막상막하, 조삼모사. 네, 이 네 가지에 관련된 구글 설문지를 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1단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다음 주에는 이제 1, 2학년이 동시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과제 구글 설문지에 이제 학번의 이름 쓰게 돼 있죠. 거기에 만약 학번 이름 안 쓰고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아까 준비했던 이 회전 추천판이란 거를 돌리게 될 겁니다. 회전 추천판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놨죠. 회전 추천판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됐다. 벌칙 보이죠? 노래하기, 영어로 이름 쓰기, 큰 소리를 만세 3번, 스쿼트 10번, 일어서서 한 발 들기. 그럼 이제 노래하기 들리면 쌤이 주는 그 피치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쌤이 1학년 일반 수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온라인 수업에 구글 설문지를 확인했는데 이제 물론 쌤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랜덤을 할게요. 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돌렸어. 1학년 일반 수업에 들어가서 돌렸는데 김시훈이 걸렸다. 그럼 이제 거기 만약에 댓글에 김시훈이 댓글이 있으면 김시훈은 아무런 벌칙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없다? 그럼 바로 아까 했던 그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2번 걸 돌렸다. 김구원이 걸렸는데 댓글에 이름이 없다. 그럼 벌칙 받는 겁니다. 3번을 돌렸다. 이전이 걸렸는데 댓글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벌칙 받는 겁니다. 아까 벌칙 중에 하나. 4번. 조은진이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네, 이 관련된 구글 설문지를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1학년 학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